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유동규 발언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부여한 이 김용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김용 재판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후속 또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개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요놈의 개딸들이 이거 싹 다 무슨 이 쥐약이라도 써서 좀 없애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개딸들이 또 오늘 난장판을 만들었고요. 유동규 본부장, 자, 이거 뭐 지은 죄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이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동안의 김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했던 이 발언의 그 내용들, 예. 그러니까 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측근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 대장동 죄를 안 졌다고 이거를 강변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이 무슨 소리야? 측근 아니야. 측근이라 하면 정진상하고 김용 정도로 돼야 되잖아. 그 김용이가 오늘 유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요.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 최측근, 최측근이라고 한 이 김용의 죄가 전부 이재명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끝났다. 법정 구속이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상식적 판단이 결국은 앞으로도 이 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오늘 김용 판결과 관련된 이 뒷 얘기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죠. 유인태 전 총장이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위성정당으로 돌아가겠다. 예, 지는 것이 중요하냐? 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요런 쪽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멋있게 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노무현 정치를 짓밟는 인간이야. 딱 되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요, 굉장히 딱 한마디씩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거니와 현 민주당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의 이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은 지금 여야 간의 일대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관 탄핵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국민의힘은요, 지금 연좌 농성을 시작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사람들 정말 탄핵안 읽거나 보고 탄핵하는지 모르겠다. 일격을 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동관 탄핵하면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넉빠진 인간들이 야, 누가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용구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김명수 이거 잔당들이 대법원에 앉아 있으니 요런 거 그냥 법정 구속해버려야 되는데 참 큰일 났어요. 물론 대법에서는요. 법리 판단만 하지 뭐 형량 판단은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법리 오해에 적용해. 오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원심대로 그러니까 1, 2심이 똑같이 선고했는데 이대로 대법원의 형이 확정이 돼서요. 변호사 4년간 못 해먹어요. 아주 잘 됐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택시기사를 때리는 이 폭행 장면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야, 저도요. 저런 인간이 저게 변호사 맞아? 저런 인간이 그래 법무창업까지 한다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조폭 수준의 폭행을 가하고 있어요. 이용구 이런 인간이. 야, 이게 누가 임명했을게요? 누가? 문재인하고 추미애가 임명했잖아요. 조폭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연말에 제가 최소한도 9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대단히 죄송한데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요. 유동규 법무장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이 바로 뭐냐. 이 김용 재판에서 재판장이 유동규 본부장 발언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인정했다. 이것이 제일 큰 의미가 아니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재판이 딱 끝나고 나니까 벌떼같이 법정에 나올 때 개딸들이요. 공격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야, 이 개딸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즐기고 있어요, 개딸들을.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 재판과 관련해서 일성을 했는데요. 내 눈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 맞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이재명이 오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대장동 불법 선거 자금 이 5년이 구형이 됐고요. 이 참고적으로 이 판결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께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전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욱은 징역 8개월의 유죄를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고, 유동규 본부장은 그리고 이 정민용 변호사 둘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용과 그래서 이재명과의 관계는 어떠냐? 야, 이 너브하토 하는 꼴 보십시오. 웃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장에 간 거예요. 야,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발언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얼마나 뻔뻔뻔스런 또 내로남불, 당연히 1심 판결의 판사를 또 개딸들이 집중 좌포 찍기를 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자, 그래서 김용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내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의 오늘 이 판결 전후에 유동규 본부장이 한 발언을 보면은요, 취재진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5년 선거법안과 관련해서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 인물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을 줄 몰랐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고,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겠다. 제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 그게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는요, 오로지 시작과 끝이 진실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내가 지겠다. 사람이 솔직 담백하잖아요. 이 정도는 나가야죠. 예. 자, 그리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1층 로비에 기다려있던 이 개딸들이 일제히 욕설을 퍼붓고 난장판을 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돈 받았으면 너도 구속돼야지. 그리고 유동규 XX놈아 연이어 외쳐대고 있고요. 일부는 말이죠, 유재성관 판사는 어떤 놈이냐, 또 판사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예. 그리고 김기표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도 개별 사건에서는 신빙성을 인정했다. 논리적 모순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판결에 납득할 수 없고 심히 유감스럽다. 자, 제가요, 이 변호인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호인이 저 정도 되니까 김용희가 부인하는 거죠. 김용희의 앵무새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이 변호인이라 하더라도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죠.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더군다나 1심 판결 조병 판사, 제가 유능한 판사라고 법조계 안에서도, 법원 안에서도 유능하고 신뢰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했잖아요. 요 판사를 갖다가 김기표 이 변호사가 저렇게 정면 부인하고 났으니, 이게 이재명, 김용, 이 똑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중인격형, 예, 거짓말쟁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이동규 이 본부장 오늘 입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연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예, 요게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이재명이는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과 정진상 정도는 대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해왔어요. 예, 그래서 특히 2020년도 1월에 김용이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때 축사할 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맞죠? 예, 이렇게 영창 가는데 큰 그야말로 분신이 돼가지고 영창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 10월에도 기자간담회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장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측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고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리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여기에 이제 김만배가 모여서 이 도원 결의까지 뭐 형제 그 관계까지 맺은 사람이 바로 김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김용은요.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는요.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경기도 대변인으로까지 발탁이 됐고 그래서 지근거리에서 모신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탱크인 부원장을 맡아왔고요. 맨 먼저 이 김용희가 이제 만나게 된 것은 분당 재건축조합 리모델링, 이 분당 리모델링 추진협회 이 연합회장을 했는데 그때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그때부터 만나서 잘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김용이 이제 상황이 이제 끝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요. 유인태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재명이를 제대로 직격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민주당 진영의 바로 유인태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이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옛날식 병립형 비례대표로 가야지 21대 선거 때 썼던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 그럼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 밖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또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20석에서 최소한도 3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잃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가겠다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늘 CBS에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야말로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냐. 아주 제대로 직격창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삶을 얼마나 바보 같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다.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다. 이 얘기는 여러 번 졌다는 얘기는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92년대 2000년 사이에 당시 민주당 허물이었던 부산에서 국회의원 14대 16대 총선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이 1회 지방선거에 도전했는데 모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낙선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극복을 외치면서 연거푸 노 대통령은 이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굉장한 깊은 감동을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2년도 이 극적인 대선 승리의 자양분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이런 노무현 정신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대로 병립형 비례대표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병립형으로 후퇴하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고 거기서 있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거다. 자, 왜냐? 선거 때 이거 병립형으로 안 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 없다고 봐요. 예. 왜냐? 이재명은 다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속으로는 너 두고 보자. 총선 때 너 안 찍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가겠죠.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 이런 전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법까지 또 다시 번복을 해.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영원히 못 믿을 당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세상에 못 믿을 놈들이 돼버린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자, 유인태 사무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은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해요. 민주당 출신들 중에서는 그나마 들을 만한 얘기들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당관 탄핵안이 국회에 2차 정식으로 이제 제출이 돼서 내일 이제 이 통과를 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중에 이게 결정적 미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청법 위반을 해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그런데 이동관 탄핵 말고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정서 수원지검 2차장, 그 다음에 손준성 고발사주의 검사장,
요 두 사람을 탄핵소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소추 안에 이렇게 잘못 기입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게 이제 이동관 탄핵소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주문에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130조, 검찰청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검찰청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검찰청법이 들어가냐 이거죠. 예. 아무 관계없는데. 왜 넣느냐? 이정섭 차장하고, 그 다음에 손준석 탄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소추안이 검사들한테 갈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이동관 탄핵안에 갖다 붙였어요. 이거를 보고 이게 정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요걸 보고 민주당이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안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일격을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가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읽어봤으면 이렇게까지 했을 수 있겠느냐? 예, 왜냐? 민주당이 실무진에서 실수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검사 2명 탄핵과 관련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다. 그거를 갖다가 왜 머뭇거리지 않느냐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내용도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능이 이제 일부 마비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 똑부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어제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을 살상 해체했는데 첫 번째 자천을 당했던 건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할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 오늘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거액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냐.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 반드시 한 표라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싶은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지금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를 갖다 민주당에서 보고를 하니까 국회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바로 앞이라고 그래요. 탄핵 강행 정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요, 장소를 로텐도홀로 옮겨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밤새 이 반대 투쟁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확정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안 나오는데 요거 한번 동영상 보시죠. 이게 인간입니까? 야, 이거 조폭이에요. 이 택시기사 목 조는 거 보세요. 예. 꺼먹고 우측에 있는 게 저게 이용구라는 인간이에요. 예. 야, 이런 인간이 법무차관을 해먹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이런 인간이 법무차관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용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야, 이거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욕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이걸 보였는데, 이 사람은요, 본래 판사 출신이고, 문정권에서 법무실장을 재직하다가, 2020년 4월에 퇴직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차관이 임명되기 한 달 전, 11월 초에 늦은 밤 술에 취해갖고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폭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바로 출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관은요, 사건 발생 이틀 후 택시기사한테 1,000만 원을 건네면서 폭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해달라. 그래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요, 택시기사가 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내사
종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제 유죄 판결, 1,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제 이 확인된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용구 이 차관은요, 폭행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폭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교사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시에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건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막을 목적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없었다. 이렇게 셀프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가 있어? 그러면 또 구속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법률 전공으로서 동영상 유포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는데 범행 행위 경위까지 허위로 진술해서 줄 것을 부탁한 것을 보면 증거인멸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 다만 폭행 피해가 중하지 않고 관련 피해자의 뭐라 그럴까요? 합의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폭행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하고 합의한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도요.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4년간 지금 이 변호사 자격은 무조건하고 중지가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